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1차 정례회 중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녹색도시환경국, 보건소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국별 총괄 제안 설명과 질의 답변 후 전문위원회의 검토 보고를 듣고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수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운점 복지정책과장, 최용숙 교육청소년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정경숙 아동보육과장, 조나무 여성가족과장, 김영우 종합민원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모현시립도서관장, 박철순 영등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지적사항과 고견을 바탕으로 저희 복지교육국 직원은 업무 추진에 더욱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복지교육국 소관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일괄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와 3페이지는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4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총괄 부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일반에게의 예산 현액은 4,153억 2,800만 원이며 징수 결제액은 4,211억 5천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4,210억 8,400만 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4,194억 2,300만 원, 환급액은 16억 6천만 원, 불납 결손액은 5억 8,500만 원, 미수납액은 11억 4,100만 원입니다. 의료기부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76억 8,500만 원이며 80억 2,200만 원을 징수 결정하였습니다. 수납 총액은 76억 9,700만 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76억 9,7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66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5페이지 세출 분야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5,921억 8,600만 원 중 5,662억 6,200만 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7억 9,600만 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97억 3,400만 원, 집행전액은 43억 9,200만 원입니다.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76억 8,500만 원 중 72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억 8,200만 원, 집행전액은 2천만 원입니다. 6페이지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입니다. 먼저 부서별 일반회계 세입으로 복지정책과 예산현액 1,003억 900만 원이며 징수결정은 1,011억 7,3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1,023억 6,200만 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1,011억 7,300만 원, 환급액은 11억 8,800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현액은 27억 8,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은 35억 7천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35억 6,200만 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35억 4,400만 원, 환급액은 1,800만 원, 미수납액은 2,6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현액은 2,214억 5,3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230억 7,3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2,229억 9,600만 원으로 실제 수납액은 2,228억 5,100만 원, 환급액은 1억 4,500만 원, 불납 결손액은 17만 원, 미수납액은 2억 2,100만 원입니다. 아동보육과 예산현액은 662억 6,200만 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6억 9,400만 원입니다. 수납총액은 669억 1,200만 원으로 이중 실제 수납액은 666억 9,400만 원, 환급액은 2억 1,800만 원입니다. 7페이지 여성가족과 예산현액은 189억 2,500만 원,
징수 결정은 190억 8,500만 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191억 3,100만 원.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90억 8,500만 원. 환급액은 4,500만 원, 미수납액은 40만 원입니다. 종합민원가 예산 현액은 31억 4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은 50억 5,700만 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35억 8천만 원. 이 중 실제 수납액은 35억 7,800만 원, 환급액은 190만 원. 불납 세순액은 5억 8,500만 원, 미수납액은 8억 9,300만 원입니다. 공민생활관 예산 현액은 11억 1,700만 원, 징수 결정은 11억 3,600만 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11억 7,600만 원,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1억 3,600만 원, 환급액은 4천만 원입니다. 모현 시립도서관 예산 현액은 12억 5,8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은 12억 5,200만 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12억 5,2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2억 5,200만 원, 환급액은 40만 원, 미수납액은 3만 원입니다. 영등 시립도서관 예산 현액은 1억 1,3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은 1억 600만 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1억 800만 원이므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1억 600만 원, 환급액은 170만 원입니다. 8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입으로 예산 현액 76억 8,500만 원이며 징수 결정은 80억 2,200만 원입니다. 수납 총액은 76억 9,700만 원으로 이 중 실제 수납액은 76억 9,700만 원으로 불납 개순액은 600만 원, 미수납액은 3억 1,800만 원입니다. 9페이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로 복지정책과 예산 현액 1,238억 8,900만 원 중 1,162억 6,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5천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59억 6,300만 원, 집행잔액은 16억 1천만 원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예산 현액은 116억 5,300만 원 중 102억 5,500만 원을 지출하였고 9억 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500만 원, 집행잔액은 40억 9천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예산 현액 3,148억 5,200만 원 중 3,063억 원을 지출하였고 53억 3,8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20억 7,900만 원, 집행잔액은 11억 3,300만 원입니다. 10페이지 아동보육과 예산 현액 868억 4,300만 원 중 852억 6,9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9억 6,500만 원, 집행잔액은 6억 800만 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예산 현액은 367억 9,200만 원 중 311억 7,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45억 4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6억 3,100만 원, 집행잔액은 4억 8,400만 원입니다. 종합면허가 예산 현액 39억 6,100만 원 중 39억 5,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600만 원입니다. 국민생활관 예산 현액 28억 8천만 원 중 28억 5,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20만 원, 집행잔액은 2,200만 원입니다. 모현 시립도서관 예산 현액 87억 5,600만 원 중 77억 400만 원을 지출하였고 10억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300만 원, 집행잔액은 4,800만 원입니다. 영등 시립도서관 예산 현액 25억 5,600만 원 중 24억 8,2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90만 원, 집행잔액은 7천만 원입니다. 11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 세출로 예산 현액 76억 8,500만 원 중 72억 8,300만 원을 지출하였고 보조금 반납액은 3억 8,200만 원, 집행잔액은 2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에는 예산 현액 5,921억 8,6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43억 9,200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잔액 32억 4,200만 원, 계획 변경 등 집행사의 미발생 1천만 원, 집행잔액 지출 잔액 11억 4천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산 현액 76억 8,5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2천만 원이며 집행잔액 원인별로 보면 지출잔액 2천만 원입니다. 14페이지 2천만 원 이상 주요산업 집행잔액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등 총 34건으로 예산 현액 2,296억 5천만 원 중 2,168억 4,700만 원을 지출하였고 8억 7,300만 원을 이월하였으며 보조금 반납액은 83억 2,200만 원, 집행잔액은 36억 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의료급여 특별회계는 예비비로 2천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20페이지 명시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명시월은 익산 독립운동 성역과 사업 등 총 12건으로 예산 현액 186억 4천만 원 중 집행잔액은 68억 7,800만 원이고 이월액은 109억 4,3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페이지 사고월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사고 2월은 익산시 청소년 특화 공간 조성 등 총 5건으로 예산연액 79억 7,300만 원 중 지출액은 17억 5,500만 원이고 이월액은 8억 5,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비 2월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23페이지 예산 전용 및 이체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전용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예산 이체로는 2022년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총 177건에 199억 7,600만 원을 이체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1페이지 예비비 지출 현황입니다. 예비비 지출은 감염 취약계층 및 어린이집 자가 검사 키트 한시 지원으로 지출액은 2억 7,600만 원이고 지출 잔액은 26만 원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자활기금 2021년도까지 조성액은 34억 5,4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2억 7,4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당해년도에 생활안정자금 지원으로 8억 4,4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28억 8,400만 원입니다. 경로장애인과 장사시설 주변시설 주민지원기금 2021년까지 조성액은 15억 400만 원으로 2022년도에 30억 9,900만 원을 조성하였습니다. 당해년도에 장사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으로 8,700만 원을 사용하여 2022년 말 현재액은 30억 1,100만 원입니다. 42페이지 채권 증감액 현황입니다. 복지정책과 의료급여 기금 특별회계는 전년도보다 700만 원이 증액된 3억 1,100만 원이며 자활기금은 전년도보다 2억 1,400만 원이 감액된 27억 7,200만 원입니다. 채무 증감액 현황은 해당 사항 없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권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시정발전과 시민의 뜻을 대변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뭐 잘 아시다시피 뭐 결산 가지고 결산 가지고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고, 제가 이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 결산심사위원들이 4월에 결산 심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보고서를 주셨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 22년도 익산시 성인지 예산 집행 부족 이렇게 현황을 보면 우리 여기가 지금 교육청소년과 종로장애인과가 다 여기 있나요? 그렇죠? 성인지 예산 집행 부진 부서를 보면 우리 익산시의 22년도에 3개 과가 지금 좀 부진하다 그렇게 나왔는데 교육청소년과 경로장애인과가 나와 있어요. 그 사유에 보면 한국장학재단에서 상반기 이자 지원을 타 기관에서 하고 이런 부분이 있긴 한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성인지 예산을 좀 집행할 때 좀 철저하게 좀 해주십사. 예, 알겠습니다.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 뭐 질의가 없다니까 제가 잠깐 다 과장님들 계시니까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여기 지금 방송에도 나가고 있어서 각 부서에서도 지금 이걸 시청을 하고 계실 텐데, 제가 지금 시정질문 질의를 하려고 자료를 다 했어요. 잘 아시겠지만 우리 계약직 직원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 지금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은 매월 20일이 월급날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급날이 빨간 날이거나 연휴거나 주말 토요일이거나 하면 금요일 날 더 일찍 급여가 들어오기도 하고 그러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대 뒤로 늦춰주지는 않죠. 네, 지연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게 지연되면 언론에 보도될 정도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네. 하루라도 늦춰지면 안 되는 네.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계약직 공무원들 있죠. 기간제부터 해서 그분들의 급여는
원래 날짜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2014년도에 의원 처음 시작하고 나서 이건 문제가 좀 있다. 그래서 그때 당시 담당 부서에서 매월 5일로 정했어요. 기간제 계약직들 급여일을. 네, 그 알고 알고 계시죠? 있습니다. 네. 알고 계실 텐데 지금 근 8년 됐어요. 8년. 제가 2019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행정지원과 국장님, 과장님 계실 때도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은 20날 월급을 받는 데 있어서 주말이 끼거나 공휴일이 끼면 그 전에 당연히 지급받는 걸 당연히 여기고 있다. 그러나 계약직 공무원들의 급여가 5일인데도 불구하고 담당 공무원이 급여를 지급해야 될 공무원들의 연차를 쓰거나 휴가를 가거나 병가를 냈을 경우에 계약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그냥 가요. 그럼 그분들은 5일이 월급 급여를 받아야 되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그분들이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10일이 걸릴지 하루가 걸릴지 모릅니다. 그러고 급여를 줘요. 이런 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네, 그런 사례를 왕망 좀 본 사례가 있어서 저희 복지교육국은 제가 책임지고 5일 안에 계약직이거나 기간제가 집행할 수 있도록 챙기겠습니다. 그걸 제가 지금 세 번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하면 예, 예. 이 잦은 이런 임금 지연은 임금 지연 하루 이틀 늦는 것도 임금 체불이거든요. 임금 체불을 하면 노동부에 신고를 해서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한 번, 두 번은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2021년부터 23년까지 올해까지 3년간의 계약직 공무원 급여 준수 이행 사항을 자료를 요구해서 봤더니 158건 정도가 돼요. 여러분들 20날 월급 안 나가면 난리 낼 거예요. 다 월급 받아서 보통의 사람들은 다 그 자동이체 해놓고 생활비 나가고 토끼 같은 자식들 월급날 기다리면서 통닭이라도 하나 사주려고 할 텐데 더군다나 여러분들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요 그 계약직들 기간제들에 비하면 2배, 3배의 월급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돈이 남아서 다음 달에 돈이 좀 늦게 들어와도 자동이체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분들은 한 달 한 달 그 월급을 가지고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지적을 하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올 4월에 제가 그 자료를 요구했을 때 담당 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앞으로 더 늦어지면 감사를 붙이겠다. 다 공문 받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에 제가 자료를 또 요구해 보니 그런 상황이 또 있어요. 이게 뭐 우리 국장님 뭐 이쪽 과만 문제가 있는 건 아니고 전체의 문제인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여기 과장님들 다 계시지 않습니까? 국장님 계시고 그리고 여기 지금 시청하고 계실 담당 공무원도 계실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꼭 다른 것보다 더 챙겨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책임지고 챙기겠습니다. 제가 이제 뭐 당연히 우리 국장님 계신데 처음 지금 시간이라 국장님께만 말씀을 드릴게요. 이 방송을 분명히 다른 국에서도 보실 거란 말입니다. 그럼 제가 이제 다음에는 하지 않을 텐데 기왕 우리 국장님 제가 현장에서 직접 들으셨으니까 국장 회의든 시장님과 회의를 할 때 꼭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켜질 수 있도록 가서 좀 전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타 국에도 제가 전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의 있으신가요? 네, 조남석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뭐 국장님 예를 들면 뭐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2022년도 걸 했는데 그래도 또 이야기를 한번 더 짚고 넘어가요. 사고 이월 현황을 봤을 때요, 22페이지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익산시 자체 사업입니다. 그죠? 사고 이월까지 하고 추후에 또 추경 예산하고 뭐다 보면 건 한 4년간의 사업을 합니다.
그죠? 네, 네 그렇습니다. 자체 사업을 이렇게 4년까지 간다는 자체가 정말 형평성 없는 계획적인 사업이다. 예? 이 공모사업도 아니고 이렇게 자체 사업을 4년 동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어요. 예? 근데 이거에 대한 부분이 되도록이면 국회의원님들에 대한 그 특조세나 그다음에 지금 뭐 특별 조정 교부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뭐 굳이 이렇게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2월하고 4개월 이렇게 한다는 것이 저는 좀 이해도 안 가고, 또 여성가족 이 가족센터도 행정 절차 이행으로 인한 사업 지연이라는 부분들도 좀 이게 형평성이 좀 없다. 예? 그냥 이런 부분들 좀 이렇게 제한하지 않아야만 해야만 되지 않냐,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일단 사업을 추진하면서 일단 사고 이후를 가급적 안 시키기 위해서 행정 절차 최대한 빨리 하고 있는데 이게 생각지 못한 부분이 발생이 돼서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고일이 발생이 됐는데 국민 자체 사업인데 또 지금에 봤을 때는 또 물가 상승률이 엄청 커요. 맞습니다. 엄청나게 예, 손해를 예, 보고 예. 있잖아요. 근데 예, 저희 이런- 공무원들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는 뭘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약간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되게 저희 나름대로 가장 또 심혈을 기울인 사업들인데 이게 또 민원 반대 것보도 있고 뭐 그래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는 뭐 자체 사업만큼은 이렇게까지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 예? 한 번쯤은 뒤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줬으면 합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결산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2022년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권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태한 환경정책과장,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수자원과장, 박경희 위생과장, 김철 녹색도시 사업소장입니다. 유은미 녹색도시 조성과장은 개인 사정으로 해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조재현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계속되는 회기 가운데 행정사무감사와 일반 안건 처리 등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쓰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녹색도시 환경국은 지난 한 해 위원님들이 보내주신 관심과 격려에 힘입어 많은 사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금일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의 주신 의견은 업무 추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해 사업들도 시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사업 마무리에 최선을 다하고 관련 예산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녹색도시 환경국 소관 2022년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권에 대해 배부해드린 제안 설명서를 보면서 일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4쪽입니다. 세입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연액은 522억 4,263만 원으로 징수결정액은 628억 2,403만 원이 되겠습니다. 실제 수납액은 560억 5,432만 원이며 미수납액은 67억 5,748만 원입니다. 추질 개선 특별회계의 예산 현황은 20억 8,202만 원으로 20억 8,340만 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다음 세출입니다. 일반회계 예산액은 1,572억 3,938만 원으로 지출액 1,243억 1,285만 원, 2월액은 268억 4,884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30억 9,144만 원, 집행잔액은 29억 8,624만 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20억 8,202만 원으로 지출액 20억 8,055만 원으로 보조금 반납금은 61만 원이고 집행 잔액은 86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자료 5쪽에서 8쪽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쪽 일반회계 원인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예산 연액에 대한 집행 잔액은 29억 8,624만 원입니다. 원인으로는 보조금 정산 잔액이 20억 7,103만 원이며 예산 절감액으로 1억,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74만 원, 지출 잔액 8억 1,447만 원입니다. 부서별 원인별 집행 잔액 세부 내역은 자료 9쪽에서 10쪽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원인별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 집행 잔액은 86만 2천 원으로 전액 보조금 정산 잔액입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천만 원 이상 주요 사업 집행 잔액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주요 집행 잔액은 21건에 26억 1,590만 원입니다. 이 중 2억 이상의 집행 잔액 사업은 4건으로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비 7억 7,216만 원, 공공부문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비 2억 6,128만 원, 생활 폐기물 수집 운반 관련 대행 용역비 2억 2,614만 원,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관련 대행 용역비 2억 4,555만 원입니다. 다음 13쪽입니다. 명시이월 현황입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32건에 238억 8,075만 원이며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해당이 없습니다. 10억 이상 명시이월 사업으로는 왕궁 축산 폐수 공공처리시설 소송에 따른 총사업비 변경액 13억 4,312만 원이며 왕궁 학코마을 축사 매입비 75억 9,515만 원, 왕궁 석산복구지 대집행 비용 23억 6,310만 원이며 부속 매립장 최종 복토 공사비 시설비로서 24억 495만 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사고 이월 현황입니다. 사고 이월 사업은 일반회계 6건에 8억 8,465만 원으로 주요 사업은 배상공원 정비사업 전기공사비 2억 6,523만 원, 왕궁지역 바이오순환림 조성사업비 4억 1,065만 원입니다. 다음 16쪽입니다. 계속비 2월 사업입니다. 금마 서동 관광생태지 조성사업 3건으로 총 20억 8,343만 원입니다. 예산 전용 및 이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 17쪽입니다. 예산 이체는 총 63건으로 모두 2022년 하반기 조직 개편에 따른 이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1쪽입니다. 기금 결산 현황입니다. 폐기물 처리 시설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식품진흥기금 등 총 2건 기금으로 2021년까지 25억 4,866만 원, 2022년도에는 2억 1,433만 원을 합하여 총 27억 6,320만 원이 조성되었습니다. 2022년도 4억 703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2022년도 말 기준 조성액은 23억 5,617만 원입니다. 채권 증감액과 채무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녹색도시 환경국 소관 2022 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네. 국장님, 저희가 지난번에 제가 행감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부서에서 당초 예산 편성 후에 사업이 이제 계획이 변경이
됐을 땐 이제 의회에 뭐 의무적으로 무조건 승인 다시 받거나 보고를 해야 하거나 하는 규정은 없지만 네. 그래도 예, 예. 당초 계획했던 사업들이 변경이 되면 예,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회에 꼭 다시 보고를 해 주시기를 다시 예. 한번 당부 예, 말씀드릴게요. 예, 예. 이제 저희 부서에 이관이 되기 전에 이제 업무다 보니까 아마 행감 때 저희 체육진흥과 알고 있습니다. 기획부원님들에서 예. 지적받고 결국엔 예. 부시장님까지 오셔서 사과 발언까지 하시고 네, 네. 했다고 저도 전에 들었습니다. 예, 어쨌든 우리 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예, 예.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길 당부드릴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이진윤입니다.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박미숙 보건지원과장, 최영규 보건사업과장, 임향현 건강생활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시정발전과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보건소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전 직원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쪽 세입 세출 결산 총괄입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일반 회계의 세입 예산 현액은 203억 1,300만 원으로 징수 결정액은 203억 6,200만 원, 실제 수납액은 203억 6,100만 원, 미수납액은 118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일반 회계 세출 예산 현액은 376억 4,100만 원으로 지출액 344억 7,900만 원, 2월액 14억 1,400만 원, 보조금 반납금 11억 3,400만 원, 집행잔액 6억 1,2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세입 세출 결산 세부 내역은 3쪽에서 4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일반 회계 원인별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예산 현액 376억 4,100만 원 중 집행잔액은 6억 1,200만 원으로 집행잔액 원인으로는 보조금 정산잔액 5억 600만 원, 낙찰 차액 1,900만 원, 지출잔액 8,600만 원입니다. 부서별 원인별 집행잔액 세부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주요 사업 중 2천만 원 이상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보건지원과는 공공건축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사업 등 6개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9억 3,300만 원, 집행잔액 3억 1,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보건사업과는 AI, 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시범사업 등 3개 사업에 보조금 반납금 9,300만 원, 집행잔액 1억 2,100만 원 발생하였습니다. 7쪽 명시 2월 현황입니다. 총 2건으로 산재 전문병원 건립 용역비 4,200만 원, 정신재활시설 기능보관사업 13억 7,100만 원, 총 14억 1,4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사고 이율은 없습니다. 8쪽 예비비 지출 등 그 외 항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본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끝으로 오임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결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3년 5월 12일 익산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3호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결산계획 페이지 1쪽에서 12쪽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익산시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50조 결산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을 확정적인 개수로 표시한 것이며 이미 집행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와 적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의회에서 사후 승인을 받는 사후적 관리 수단입니다. 결산은 예산이 구체적으로 집행된 실적이고 결산에 의하여 당일 연도의 사업 실적을 평가하여 다음 연도의 예산 편성을 위한 지침으로 활용되는 만큼 건전한 재정 운영의 기조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202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 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명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에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라는 규정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회에서 지난 2023년 4월 5일부터 4월 24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결산검사 내용은 세입세출 예산의 결산과 이월비, 이용, 전용, 이체와 채권 채무 결산, 공유재산, 기금 및 물품과 금고 결산입니다. 우리 시의 열악한 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다음 연도 이월비 및 집행 잔액을 줄여 당연도 필요한 사업에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 편성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 사업기간, 시행 가능성, 사업 효과, 문제점, 예산 소요액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2022년도 익산시 세입 결산으로는 예산 현액 2조 726억 2,700만 원, 징수 결정액 2조 1,455억 4천만 원, 수납액 2조 1,018억 500만 원, 미납액 408억 8,300만 원이며 2022년도 익산시 세출 결산으로는 예산 현액 2조 726억 2,700만 원, 지출액 1조 7,874억 8,500만 원, 이월액 2,221억 9,400만 원, 집행잔액 435억 4,600만 원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소관 세입세출 결산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에 소관 세입 결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 현액은 4,976억 5,213만 원, 징수 결정액은 예산 현액 대비 103%인 5,144억 4,358만 원이며 수납액은 징수 결정액 대비 98.3%인 5,056억 2,004만 원이고 보건복지위원회에 소관 세출 결산을 분석해 보면 예산 현액은 7,968억 3,499만 원, 지출액은 예산 현액 대비 92.2%인 7,344억 1,924만 원, 이월액은 예산 현액 대비 5%인 400억 5,949만 원, 집행 잔액은 예산 현액 대비 1%인 80억 1,286만 원입니다. 집행 잔액을 원인별로 보면 보조금 정산 잔액 58억 2,071만 원, 예산 절감액 1억 원,
계획 변경 등 집행 사유 미발생 1,074만 원, 낙찰 차액 1,920만 원, 지출 잔액 20억 6,220만 원이고 명시월은 일반회계 항일 독립운동 내부 전시유물 복제회 47건에 362억 3,873만 원이며 사고이월은 익산시 청소년 특화공간 사업외 10건에 17억 3,731만 원이며 계속비 2월은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 조성 1건으로 20억 8,343만 원입니다. 2월 사업은 예산 집행의 경직성을 취소하기 위하여 지방재직법 제50조 세출 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거나 회계연도 내에 지출 원인 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비 등을 명시이월과 사고이월로 구분하여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본 제도는 지방재직법 제7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의 규정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2월 예산 제도로서 신속성, 책임성 등을 자세로 운영되어야 하나 시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불용되어 집행하지 못함으로써 시민 불편으로 되돌아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동절기 공사 중단, 국도비 결산 추경 이후 교부 등에 따른 2월 등으로 취소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예산 2022년도 하반기 조직 개편으로 인해 총 200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기금은 2022년 말 현재 복지교육국 자활기금 외 3건에 82억 5,187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기금은 특정 분야의 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을 때 또는 신축적인 예산 집행이 필요한 경우 예산과 별도로 조성된 자금을 보유, 운영하는 예산이므로 기금별 설치 목적대로 운영하고 성과 분석 등 사후 관리를 철저히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결산위원회의 주요 권고 사항은 예산 전액 미집행 사업 취소화를 위한 방안에 관하여는 10개과 16개 사업은 예산 편성 후 전액 미집행되었으며 2월 없이 전액 보조금 반납 또는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다며 2022년 코로나19 확산 및 이태원 압사 사고 등 사회 재난 발생으로 사업 축소 및 행사 취소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적극적인 사업 추진으로 해당 예산이 반납되거나 불용 처리되지 않도록 적극적 노력이 필요하며 회계연도 중 불용 가능성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추가 경정, 예산 변경 등을 적극 활용하여 필요한 곳에 예산이 쓸 수 있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집행 잔액 최소화에 관해서는 2022년 회계연도 예산 중 70% 미만 지출한 사업이 70건으로 세출 예산 편성 시부터 사업량 및 시기, 사업의 타당성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비만을 편성하여 예산이 불용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예산 확정 후 사업 변경, 여건 변화 등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시 삭감 조정하여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세외 수입 예산 징수 결정 철저에 관해서는 환경정책과 기타 사용료와 청소자연과 폐기물 처리 수수료 경우 예산 현액과 징수 결정액의 금액 차이가 크게나 코드 입력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사항과 세목에 맞게 징수 관리가 요구된다고 권고하였습니다. 제2월 감소 방안에 관해서는 2023년으로 제2월된 사업은 준공식이 미도래, 행정 절차 미이행 등의 사유로 일반회계 63건, 특별회계 6건이 있으며 예산의 2월은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예외로 인정하고 있는 제도로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제한적으로 활용한 것이 타당하므로 예산이 불용되거나 비효율적으로 집행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라고 권고하였습니다. 대기오염 방지 사업 추진에 관해서는 전기차 보급 사업 등이 수요 저조, 출고 지연, 국도비 보조금 부족, 인식 부족 등으로 대기오염 방지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불용되고 있다며 적절한 예산 편성, 적극적인 홍보, 수요처 발굴 노력 등을 통해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사업의 적극 추진을 권고하였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예산은 다음 회계연도의 세입과 세출을 예정적으로 계산하여 편성하는 과정으로 비추어 볼 때 결산은 1년 동안의 살림살이 결과를 나타낸 지표로서 회계의 내용이 법령 및 예산을 준수하고 적법하고 한목적적으로 집행하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하는 심사 과정으로 예산의 승인권이 있는 의회에서 당초 편성심사 의도에 맞게 성실하게 집행되었는지를 꼼꼼히 살펴서 시정운영의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정비토록 하고 효율적인 예산 편성 및 집행을 권장하는 등 결산의 결과를 통하여 피드백을 함으로써 익산시 미래 성장 동력의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2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의 건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국별로 제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도 국별 제한 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해 논의가 되었다고 판단되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2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교육국 녹색환경국 순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국소별 총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지교육국장 김영수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원정 복지정책과장, 최영숙 교육청소년과장, 박남섭 경로장애인과장, 조나무 여성가족과장, 전영수 국민생활관장, 고민철 무연시립도서관장입니다. 존경하는 최지엄 보건복지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오늘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에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언제나 시민의 행복과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하여 열과 성의를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헌신적인 의정활동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항상 복지교육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부탁드리며 복지교육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1회 추경 세입 예산은 당초 4,361억 2,500만 원보다 9억 5,700만 원 증액된 4,370억 8,200만 원입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조정교부금 2,800만 원 증액, 보조금은 9억 2,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세입 설명은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당초
5,908억 6,200만 원보다 11억 8,200만 원 증액된 5,920억 4,400만 원입니다. 부서별 변경 내용으로는 복지정책과는 당초 예산액 1,041억 100만 원보다 3,300만 원 증액된 1,041억 3,500만 원, 교육청소년과는 당초 예산액 108억 9,2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액된 109억 5,100만 원, 경로대행 장애인과는 당초 예산액이 3,290억 6,900만 원보다 6억 8,900만 원 증액된 3,297억 5,800만 원, 여성가족과는 당초 예산액 398억 5,300만 원보다 1억 4,700만 원 증액된 400억 원, 국민사회과는 당초 예산액 49억 5,800만 원보다 2억 2,400만 원 증액된 51억 8,300만 원, 모현시립도서관은 당초 예산액 45억 6,500만 원보다 2,800만 원 증액된 45억 9,300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우리 복지교육국은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은 8월 출범한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을 운영을 지원하고 국도비 보조 사업을 반영한 추경 성립전 사형 승인 예산입니다. 존경하는 최재현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의결 승인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2023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33페이지입니다. 그 세입은 양해해 주신다면 자료로 가름하겠습니다. 세출 예산입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신청 접수 추가 지원으로 인건비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추가 임시 인력, 그다음에 초중고 교육비 지원 사업 추가 사무관리비 해서 3,373만 7천을 증액했습니다. 본 사업은 2023년도 교육급여 바우처 도입으로 임시 인력 11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34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으로 사회복지 시설 법정 운영비 보조 사업으로 청소년 회복 지원 사업 운영 지원 사업비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바자월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1개소를 4월 개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청소년 다이럼 3기 운영 지원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여가부 주관 지자체 청소년 참여 활성화 사업 공모 사업에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35쪽입니다. 중간 지점에 저소득 취약노인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으로 3억 4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동종의 난방비 급등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취약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로나19 사망자 장례 지원비 3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코로나 사망자 유가족과 병원 장례식장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36페이지입니다. 중간 부분에 저소득 한부모 가정 긴급 난방비 지원 사업입니다. 1억 4,700만 원인데요. 본 사업비도 가스비 인상 등 경제 위기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한부모 가족의 생활 안정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국민생활관 세출 예산이 당초 49억 5,900만 원에서 51억 8,300만 원으로 2억 2,40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국민생활관 본관 운영 관리 예산이 당초 14억 3,400만 원에서 16억 7,900만 원으로 2억 4,400만 원에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감액 사유는 공단 출범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에 대한 예산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155페이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으로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산 전출금은 6억 600만 원, 자본 전출금은 2,68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156페이지입니다. 서부권 다목적 체육관 운영 예산이 당초 9억 6,200만 원에서 9억 8,200만 원으로 1,980만 원을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감액 사유는 공단 출범에 따라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분의 예산 편성을 삭감한 겁니다. 한 158조억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운영 지원 예산으로 3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상 전출금은 3억 5,600만 원, 자본 전출금은 700만 원이 편성하였습니다. 한 160조억입니다. 예, 시설비입니다. 모현 시립도서관 체육시설 환경 개선 4,100만 원을 정정합니다.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이용자 시설 개선 요구와 안전한 운동기구 이용과 쾌적한 생활체육 환경 조성 사업으로 바닥 마루 샌딩 공사와 내부 벽면 보수 공사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청소년 회복 지원 시설 운영 지원 그 예산 있잖아요. 4,400만 원 정도이던데요. 이게 지금 4월에 개소했고 지금 6월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아마 보조금 교부 열정이 좀 늦게 나가지고 이렇게 된 거죠. 어떻게 돼? 이게 늦게 또 선정이 됐고, 네. 예, 그래서 지금 예산 편성한 겁니다. 그럼 여기 4월 4일부터 개소해서 지금 2개월간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인건비랑 운영비가 있었을 텐데 이분들은 그럼 어떻게 일을 하는 거죠? 예, 교육 청소년 과장 최영숙입니다. 네네. 예, 여기가 지금 4월 4일 날 개소를 했고요. 지금 보조금은 3월부터 12월분까지 지금 내려왔습니다. 3월부터 12월 예, 까지 예. 그리고 지금 보조금이- 현재 정원은 8명이고 현재 4명이 지금 입소에 돼 있습니다. 여기 지금 이 예산은 4,400만 원은 인건비 3명하고 운영비라고 써 있잖아요. 네. 이게 몇 개월 분이에요? 지금 이 기금으로 해서 12월까지 아니 그러니까 여기 인건비 어떻게 3명 인건비하고 운영비가 4,400만 원. 좀 너무 이게 전체 예산이에요? 여기? 예, 지금 올해 예산에 지금 국비로 네. 지금 이게 50%가 내려오고요. 네. 네, 시비하고 도비에서 50%거든요.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우선은 국비로 추경 성립전 예산을 지금 사용하느라고 지금 3월부터 12월간 12월까지 예산이 4,411만 4천 원 국비만. 국비만. 네네. 그 그러면- 전체 올해 예산은 1억 2,200 정도 됩니다. 1억 2천 정도 되는 거예요. 예. 지금 그래서 지금 추경 성립전 예산 편성인 4,400만 원만 먼저 네네네. 예. 얘기하시는 거. 그럼 네, 나머지 한 7천 이상은 언제? 지금 이제 이후에 추경이 저희가 세울 7월 예정입니다. 추경 네, 예정이에요? 예, 예, 네네. 네. 그게 궁금했습니다. 왜냐하면 인건비 3명 인건비를 12월까지 하기에는 너무 적은 네, 예, 금액이어가지고 예, 예. 그럼 이걸로는 4월 4일 날 개소하고 저희 추경은 지금 6월이잖아요. 네, 네, 네. 그럼 소급해서 인건비랑 치르지 못한 것들은 이렇게 그래- 사용할 수 있는 건가요? 예, 그래서 소급 추경 적용돼요? 성립 전 예산으로 네네네. 해서 저희가 의원님들 동의를 받아서 우선 지금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익산에서 전북에서 처음 생긴 시설이죠? 예, 그렇습니다. 네. 네네네. 그래서 이 시설 항상 운영하고 또 유지하고 하는데 여러 가지 행정의 관심도 필요하고 또한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도록 지도 감독하는 일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네. 여기 이 시설에 대한 기능 보강이나 이런 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뭐가 기능상의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이런 것도 시나 뭐 국비나 이런 거에서 보강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이 기능 보강은 이게 지금 수리는 힘들 것 같고요. 이제 어떤 물건을 이제 예를 들어서 가습기가 청소년들한테 필요하다 하면은
그런 경우에는 혹시 이제 저희가 추가로 요청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들어갈 수 있는 물건만 하고 그럼 기능 보강이나 이런 것들은 그냥 이 시설 자체 이제 법인 부담금으로 하든지 무슨 본인 부담금 예. 전액으로 하든지 예. 해야 되는 지금 상황이에요. 예, 현재 이 소유가 지금 시설장 소유거든요, 이게. 네, 우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손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보면 각 과별로 추경 예산안 올라온 거 보면 다 국도비 내시하고 뭐 도 조정교부금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다른 거는 다 뭐 예산 편성 전에 뭐 다 하는 건데 저 국민생활관만 지금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는 전출금이 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전출금에 대해서 당연히 도시관리공단을 저희가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기본 예산이 이제 감하고 저쪽으로 넘어갈 거라 생각을 했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우리가 여기서 국민생활관에서 아까 오전에 잠깐 설명했던 인건비나 이런 부분 예. 지금 감한 금액하고 저쪽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감으로 해서 한 금액이 좀 동일해요, 아니면? 예, 저희 국민생활 전정수입니다. 금액은 강사는 저희가 인건비 의원님들이 배려해 주신 만큼 변동 사항은 없습니다. 변동 사항이 없어요. 다른 건 아니고 본관에 원래 저기 안내실에 공무직 3명하고 기간제 1명 있었는데 그쪽 다른 데도 오고 그다음에 저쪽에 잠깐만. 본관 청소 인건비가 우리 저희 공무직 한 분 계셨었거든요. 본관에 낮에 평일 주간에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공단으로 참여 안 하시니까 기간제를 1명 추가로 뽑습니다. 그럼 그 공무진 그분은 어떻게 되시는? 그만두시는 거예요? 아니죠. 이쪽에 행정에 다른 재배치 다른 데로 가겠다. 예. 그분은 본인이 안 가신다고 그러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증원은 그 정도 한 명입니다. 그러면 지금 인건비 사항은 변동은 없다 그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한 명의 지금 한 명이 이제 진급은- 그쪽으로 예, 갔으니까 그러는 예, 거고.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신가요? 저는 이거 궁금한 것만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 이제 교육급여 바우처 이 사업이 시작되면서 필요한 이제 신청 접수 임시 인력인 것 같아요. 네, 11명에 대한. 네, 이 사업이 좀 궁금해서 이건 어떤 이게 교육청에서 하는 사업이고 네. 이게 사업 전반적인 거는 교육청에서 하고 저희가 신청을 받아주는 것만 저희가 읍면동에서 그래서 인건비를 줘서 저희가 지금 시행을 했던 사업입니다. 그러면 저희 익산에 해당 여기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는 학생 대상 수는 어느 정도 돼요? 저희가 갖고 있는 수는 한 3,800명 정도 됩니다. 3,800명. 전체 이제 교육청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지급이 되고 저희는 신청 접수만. 예, 신청 인력? 접수만요. 예. 이것도 한시적으로 인력을 운영하는 건가요? 아니면 이게 이제 올해 처음으로 바우처로 이게 전환하는 시기라 네? 저희가 읍면동에서 접수가 필요해서 각 교육청하고 읍면동에서 예. 임시 인력 네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지요?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복지교육국 소관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녹색도시 환경국장 김성도입니다. 2023년도 제1위 추경 예산 보고에 앞서
근본 추경의 예산을 계산한 부서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한정복 환경관리과장, 김재준 청소자원과장입니다. 존경하는 오임순 위원장님, 최재현 부회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긴 위기 동안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신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녹색도시환경북소관 2023년 제1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본 녹색도시환경국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급한 추경 성립전 예산 한 건과 근본 8월 정식 출범을 앞두고 있는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청소 분야 전출금 예산입니다. 먼저 환경관리과 성면피해 급여는 신규 성면피해 인정자 2명에 대한 국비 부분 구제금으로 피해자들에 대한 빠른 구제를 위한 지급을 완료한 추가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자원과 세출 예산안은 익산시 도시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하기 위한 전출금으로 이번에 도시관리공단 출범에 맞춰 청소자원과에서 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는 분야는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분야와 문화체육센터 위탁 운영 분야입니다. 이와 관련한 예산으로 근본 추경에 총 7억 2천만 원의 세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근본 녹색도시 환경국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은 관련 법령과 시책 추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근본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녹색도시 환경국소관 2023년 제1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예산안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책자 10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로서 문화체육센터 사용료 수입에 4억 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이 되겠습니다. 국고 보조금으로서 기금으로서 환경관리과 성면피해 구제급여 추경 성립전 예산으로 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45쪽입니다. 환경관리과가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는 기정 대비 800만 원이 증액된 26억 3,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성면 피해 구제 사업으로서 기타 보상금으로서 성면 피해 구제 급여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으로서 89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세출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청소자원과로서 기정 대비 7억 2,400만 원이 증액된 524억 1,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도시관리공단 운영이 되겠습니다. 종량제 봉투에 도시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도시관리공단 자본전출금에 3,9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익산 문화체육센터 운영 지원이 되겠습니다. 전출금으로서 경상전출금에 5억 3,6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요. 도시관리공단 자본전출금에 1억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으신가요? 네, 손진영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기 종량제 봉투 위탁 판매 시설 운영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이게 원래 저희 제2산업에서 했었었나? 예, 제2산업에서 했다가 이제 이거 사업만 도시관리공단으로 그렇죠. 가잖아요. 예. 간다는 얘기가 뭐예요? 여기서 일하시던 분들 원래 어떤 공간에서 있었어요, 이분들이? 아, 이분들이 지금 그 판매수가 저 옛날에 구 낭산 그 면 보건 지수에 판매수가 운영을 했습니다. 그 운영은 그 제2산업으로 위탁을 해서 그래서 그분들도 직원들 이제 제2산업 직원들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서
그분들도 그 도시관리공단에 넘어가고 그 업무까지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하는 곳은 원래 낭산면 보건지수 옛날 구 예, 예, 판매소가 거기에. 거기에서 예. 일을 몇 분이 하셨었다고 네 했죠? 명, 아까? 네 명이. 네 명? 예. 제2산업 직원으로 4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이 이제 4명 다 도시관리공단으로 간다는 예, 말씀이신 그러죠. 거죠? 예, 채용이 된 거죠. 예. 네. 그래서 이 원래 우리가 예산 편성되어 있던 이 돈만 지금 그냥 빠지는 금액이라는 건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가지고 예산 편성액 예, 3,300만 원. 예, 3,300만 원만 이게 편성을 하고 그 도시공단으로 이게 넘어가는 돈입니다. 이게. 제 말은 이게 원래 연초에 23년도 그 위탁해서 했었던 사업일 거였잖아요. 제2산업. 예, 그 돈은 그대로 저희가 갖고 있고, 예. 갖고 있고 이거는 새로 편성해서, 새로 편성해서 예, 도시관으로 넘어가고 그쪽으로 위탁금에서는 저희가 이제 나중에 삭감을 해야죠. 정산해서. 예. 그렇게. 예. 차량은요. 여기 지금 세대라고 되어 있던데 예, 기존에 차량이 그 2대를 두 사용했는데 대는 제2산업에서 쓰던 그, 거 예, 중고- 사고. 예, 예. 그리고 한 대는 렌트하고. 예, 예. 그럼 원래는 사용했던 건 2대였나요? 예, 두 대였습니다. 한 대를 지금 증가시키는 거네요. 예. 그 이유가 뭘까요? 업무가 바뀌었나요? 그 전에는 그 2인 1조로 해서 그 배달 업무를 진행을 했는데 그 좀 개편을 했습니다. 그다음 한 명은 그 내근을 하고 3명이서 세대로 이게 배달을 하는 걸로 개편을 할 계획입니다. 3명이 배달을 하고 한 한 명은 명은 내근을 하고. 예. 그래서 차가 세대가 지금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예. 말씀이신 거죠? 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가요? 예, 그렇죠. 2인 1조 하던 예, 거에서 배달을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한 대는 렌트, 나머지는 중고차 중고차를 구입, 매입하는 방식으로요. 예. 네. 문화센터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보면 되는 거죠. 예. 문화체육센터도 네, 똑같은 경우입니다. 네, 그것도. 똑같이 예. 그렇게 보면 된다는 얘기죠. 예. 네. 원래 일하시던 기관제 근로자분들이 그대로인 예, 그대로 거죠. 채용이 됐습니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손진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그게 궁금했는데 우리 좀 전에 저기 어디야? 죄송합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 국민생활관 같은 경우는 여기서 감도 직접 했거든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감을 안 했으니 민간 위탁이라 지금 결산할 때 감을 하려고 그러는 건가요? 그럼 두 군데 다 지금 그러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이제 한 가지 더 궁금한 게 그때 가서 정산해서 감을 한다고 그러는데 어찌됐든 돈은 가 있잖아요. 그리고 결산에 또 줄 건 주고 이제 털어낼 건 털어내고 할 거 아니에요. 네, 결산에서는 그렇게 네, 저는 그래서 지금 어찌됐든 감은 안 하고 연말에 가서 이걸 하려고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예산이 세워져 있기 때문에 여유가 있기 때문에 네. 또 그놈을 좀 막 전용하고 그러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있어요. 그러진 않나요? 뭐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저도 그래서 지금 그거를 아까 여쭤보려고 그랬어요. 왜 여기서는 감을 안 했을까 그랬더니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 위탁이니까 네. 결산해서 감해서 주면 된다 이제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목도 다르고요. 네.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 저기 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 지금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독립체산체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네, 예. 그렇죠. 지금은 이제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앞에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수입을 4억을 잡은 이유가 그쪽에서 나오는 수익을 전부 다 이제 C로 잡는 거예요. 옛날에는 독립체산제라고 해서 예. 거기서 다 수입으로 운용을 쉽게 그랬는데 말하면 예. 도시관리공단으로 가면 뭐 독립체산체 의미가 이제 근데 없다는 의미가 없어졌다고 보시면 그렇죠.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도시관리공단에서 수익해서 네, 예. 그런 걸 가지고 쓰면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럼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익산 문화체육센터에 뭐 지원을 더 해주거나 이런 건 뭐 그런 건 이제 없습니다. 없어도 네, 이제 되겠네요. 우리 시설이 돼서 저희가 운영한다, 네. 시설에서 공단에서 운영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추경에 지금 4억을 잡은 겁니다. 수입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박철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세요?
저희 지금 문화체육센터 있잖아요. 예. 지금 물품 구입 1억 1,400 올라와 있는데 이게 지금 당초에 저희 2023년도 예산에는 시설 보수공사, 수영장 수성공사에서 9천만 원 올라와 있잖아요. 예. 이건 어떤 예산이며 이때 저희 본 예산을 편성할 때 추계를 해서 했었어야 되지 않아요? 본 예산보다 지금 추경의 예산이 더 많이 올라왔어요. 그 2023년도 본 예산에 그 편성됐던 각종 시설 그 보수비는 그 지금 상반기에 이미 다 집행이 완료가 됐습니다. 집행이 또 완료가 되고 그 도시관리공단으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그동안 이제 집행을 그 보수를 못했던 부분들 그런 부분에 더 예산이 필요해서 이번에 지금 예산을 편성을 한 겁니다. 아니 예산 필요해서 편성은 했다고 보는데 네. 본 예산보다 추경에 더 많은 예산이 올라왔고 지금 노시설 정비 교체 이거는 당초 본 예산 때 이미 더 중요해서 이게 긴급하게 본 예산에 편성이 돼서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이고요. 그러면 지금 9천만 원 다 집행하셨어요? 네, 집행이 다 완료됐습니다. 9천만 원 전체 다? 예, 예. 그럼 시설물 보수공사랑 수영장 수성공사는 어떤 부분 하셨는지 세부 내역 좀 주시고요. 예. 네. 그리고 매년 저희 그 문화체육센터 시설 보수공사는 매년 평균적으로 5천만 원 이상은 항상 편성이 됐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네네. 네. 뭐 기본적으로 늘 집행을 했던 것 같은데 아쉬운 건 어쨌든 이번 시설 정비 신규 예산은 본 예산에 편성해서 계획안 올려서 했었어야 하는 게 맞다고 판단을 합니다. 일단 저희 2022년도에도 보수공사 수영장 수선 매년 있었거든요. 2022, 2023년도 시설물 보수공사 한 내역을 일단 한번 주세요. 저희 네, 축제하기 알겠습니다. 전에. 네. 네, 우리 조남석 의원님, 네, 질의해 주십시오. 그 우리가 이제 도시관리공단의 종량제, 예. 이 종량제 봉투가 뭐 새롭게 지금 공단으로 이관이 됐을 경우 지금 지금 현재 민간 위탁에서 있잖아요. 예, 지금 그러면 현재 거기에서는 예. 뭐 자기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예. 그 고용 뭐 이 부분이 있나요? 찍어내는 공장도 있을 것이고 뭐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저희가 그저 세례본 같은 걸 구입을 해서 그 제2산업 나눠주는 것은 예, 그 이제 얘기잖아요. 판매만 거기서 하는 거죠. 그러면 4명의 기준은 뭡니까? 그 저희가 판매 업무량에 비해서 그정 4명이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그러면은 것이죠. 예. 우리가 세입을 잡을 때 봉투 그러면 수익이 얼마 정도 됩니까? 몇 장이 나고 그 해마다 틀릴 수도 있잖아요. 네, 저희가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지금 저희가 판매량이 한 37억 정도 됩니다. 37억에 예. 얼마 정도의 그 거기에 남은 차익이 뭐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들어가는 인건비 말씀하시는가요? 인건비 아니, 같은 봉투를 게 또 사온 다음에 어디서 우리가 직접 봉투를 만든 제작은 않잖아요. 제작은 않죠. 예. 이게 사오고 몇 프로에 남는 그 수익이 생기냐는 얘기예요. 얘기는. 에? 그 자료는 빼서 저희가 별도 아니 보고 있어요. 그걸 알이야. 거기에 참 이익도 안 남는데 4명을 고용해서 그잖아요. 4명의 인건비는 얼마고 1년에. 근데 굳이 이것을 공단을 왜 가져가야 하는가? 저는 그런 부분에서 이해를 못하니까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잖아요. 예? 아니 우리가 공단에 가져오면 직접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직접 찍어내는 건 아니고 이제 아니 그러니까 직접 예. 찍어내고 직접 해서 판매가 이루어져야지. 어디서 그 저기 만들고 어떻게 하는 건 난 모르겠어요. 예? 아 이것을 좀 디테일하게 좀 알아야 뭔가 저 의원님들이 승인의 권한을 좀 줄 건 같은데. 예?
그러니까 쓰레봉투 같은 경우는 이제 아니 공단이 이것을 이관을 해 간다면은 그 찍어내는 공장까지 운영을 해야만이 돼. 앞으로 계속 한다면요. 10년이고 20년이 한다면은 그러면 그 공장 하시는 분은 평생 그걸 가지고 예? 경제적인 효과를 이루시겠네. 그 부분에 좀 이해를 좀 한번 시켜줘 보세요. 거기에서 얼마를 사고 그 봉투에 뭐 비닐을 사고 또 찍어내고 뭐도 하는 부분이 원가 산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원가 산정 그런 있죠. 예. 부분들에 대해서 좀 판단해서 우리가 어떻게 거기서 손익이 되는가. 예? 또 4명을 고용해 가지고 또 판매처나 뭐나 할 거 아니에요. 운영할 거 아니에요. 네. 예? 그 비용이 얼마큼 또 익산시가 손실을 보는 건가 그런 걸 한번 따져보려고 그래요. 그것은 뭐 자료를 제가 준비를 해서 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바로 또 축조해야 하는데 축조인데 아니 그 봉투 네, 잠시만요. 우리 계장님이세요? 주무관님이세요? 계장님, 네. 직위성원 말씀하시고, 네, 답변해 주십시오. 네. 일로 가운데로 오시면 되겠네요. 네. 청소행정계장 지윤아입니다. 아까 그 종량제 봉투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봉투의 수입 그러니까 수익금이라 하는 거는 시민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만약 20리터면은 우리가 540원에 판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 가격이 그거로 인한 수입이 37억인 거고 물론 제작 비용은 그보다 낮아요. 근데 단순히 그 차액은 우리가 뭐 수익으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걸로 판매한 인건비도 주고 소각장 운영도 하고 이렇게 이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 계산은 어렵습니다. 계장님 둥글게 이야기할 게 아니라 그잖아요. 우리가 도시관리공을 한다면은 생산까지 직접 1차에서 6차까지는 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 계획을 가져와서 우리 종량제 봉투를 가져와야지. 제2에서도 직접 생산을 하진 않았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이제 이왕이면은 그런 걸 준비해 갖고 저는 가져가면 아직도 저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여기다가 지금 사무실 집기나 뭐 이런 부분들을 하지만 또 차량까지 탑차를 또 사는구만요. 예? 이런 거 하나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 건가? 기존에 뭐 제2산업에서 했을 때 어떻게 운영을 했고 앞으로 공단에서 어떻게 운영을 할 건가? 이 디테일한 것이 없잖아. 이게 지금까지는 이제 지금 저희가 넘기는 것은 기존에 지금 민간 위탁된 것들을 넘기는 거예요. 그죠, 그죠. 예, 우리가 그 주물 공장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것은 저희가 이제 주물을 제작해서 공장에서 저희가 이제 사오잖아요. 네. 근데 지금 공단으로 넘어가는 것들은 저희가 뭐 우리가 넘기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기존의 민간 위탁을 지금 넘기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말씀을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봉투를 판매가 1년에 37억 정도 나와요. 그 인원도 마찬가지고 인원도 저희가 기존에 있는 인원 그대로 넘기고 다만 이제 늘어나는 것은 이제 차량 한 대가 또 이제 추가로 늘어나는 그런 그게 형태예요. 중요한 게 아니라 저기 국장님, 자 일단은 쓰레기 봉투를 사오는 종량제 봉투를 사와. 자 100원 주고 사왔어요. 우리는 110원에 팔았습니다. 그죠? 그냥 10원이 남을 거 아니에요. 자 추후에 이 부분에서 공단이 운영원과 우리 제2산업은 개인이 할 때 야 이거 100원짜리인데 니들이 줄 때 원가를 80원에 줘라. 예? 그럼 30원을 남을 수도 있어. 그잖아요. 근데 추후에 여기서 그 주물공장에서 110원이 지금 올랐으니 당신네들이 또 120원 올려라. 그럼 그 손해는 누가 봐? 우리 시민들이 봐. 그러니까 이는 기준 안정적인 기준을 어떻게 제도적인 부분을 만들어 갖고 지금 하는 건가? 아니면 이게 아니면은 직접 주물공장을 만들어서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봉투는 저희가 직접 제작 의뢰하고 직접 받아서 아니 그러니까 업체에 배송만 그런 기준이 혹시 공단과 개인하고는 좀 틀릴 수도 있다. 공적인 일에서는 그렇게 타이트하게 안 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 부분을 비싸게 올렸을 경우는 시민만 고스란히 비싸게 더 사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는 기준이 좀
디테일하게 만들어줘야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단에 넘어가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저는 드는데. 봉투 가격은 조례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임의로 올리거나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아니 그건 그때 상황에서 이 자기들 또 물건이나 그런 원가 상승이 또 올랐을 때는 당연히 올릴 거 아닙니까? 그때 조례 또 변경을 해줘야만이 될 것이고 지금 현재도 여기에 지금 그런 부분에서 뭐 물가가 많이 나왔어. 그럼 떨어질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자재가 그런 기준도 지금 없잖아요. 어쨌든 봉투 공급 자체를 시에서 직접 제작을 해가지고 봉투를 넘기는 거고 봉투는 제가 공단의 봉투를 이렇게 소규모 공익적으로 하지 말고 사업성으로 이야기했을 경우에는 그잖아요. 업무가 공익 업무인데 어떻게 사업? 제가 제2산업에서는 사업성으로 했을 것이고 공적으로 했을 때 제도적인 것을 아니 제2산업 같은 경우도 판매량은 봉투 가격은 우리가 다 지정해서 주고 그 제2산업에서는 배달만 해주는 그러면 거예요. 그 차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작 원가하고 차액이요? 그렇죠. 네. 자, 뗄 거 다 떼고 벌어들인 세입이 얼마 정도 됩니까? 30억 이상 돼요. 예? 30억 이상. 30억? 네. 자, 30억을 벌어들였어. 그럼 이건 쓰레기 또 처분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손해가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그러면 제2산업은 어느 정도 30억까지 운영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인건비하고 지금 운영비만 주는 거죠. 인건 예. 저희가 제2산업에다 주는 것은 그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실 운영 그게 얼마예요? 2억 3천입니다. 2억 3천. 지금 우리는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공단으로 가면. 공단은 별도로 이렇게 거의 인건비만 주는 게 아니고 거기에 딸린 다른 일반 운영비까지 전부 다 주기 때문에 지금 5개월 동안에 지금 사용할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겁니다. 여기에는. 이게 대략 1년에 대한 기준, 예. 예? 운영비나 앞으로 지금 해야 할 준비하는 과정에 예산이 들어가는 범위, 그다음 우리들이 지금 4명에 대한 고용하는 부분에서 그 범위 그런 게 좀 나온 게 있어요? 그게 지금 추경에 요구한 금액이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게 관점의 차이가 있냐면 제2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팔아서 그 수익금을 운영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공단도 이게 마찬가지고. 제 얘기는 제2의 세부 내역을 좀 주고 그다음 우리의 세부 내역 공단으로 넘어가는 이 세부 내역이 딱 정확히 있어주면은 어느 정도 저희들이 알 거 아닙니까? 그잖아요. 거기에 대한 그 손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런 판단을 제가 하려고 하는 부분이에요. 예. 네, 쓰레기 종량제 부분에 대한 원가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철원 의원님 질의해 우리 주십시오. 조남석 의원님 말씀은 이제 이게 넘어가지 않았을 때 우리가 쓰레기 뭐 종량이나 할 때 저희가 다뤄야 될 문제고 지금 다루는 건 어찌됐든 기존에 했던 그 인건비 이 넘어가는 문제잖아요. 우리 지금 올해 예산서에도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쓰레기 봉투 제작비가 4억 2천인가요? 4억 2천이고 일반 운영비 인건비에 3억 얼마 정도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3억 7천 37억 버는데 이 정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건 뭐 쓰레기 봉투 제작하고 그런 거는 기존대로 하고 지금 판매하는 그 판매처가 쉽게 말하면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인건비를 주는 거고 그리고 대신에 뭐 차량도 넘어가는 거고 이 그 세세한 부분은 이제 앞으로는 도시관리공단에서 늘 주관하는 우리 기획행정위에서 해야 될 문제고 우리 조남석 의원님 말씀하신 건 이제 이게 우리 보건복지위원회에 그대로 있었다면 업무 보고나 이럴 때 다뤄야 될 문제 같아요. 이렇게 좀 개선을 하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항상 주장했던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4명 정도 되신다고 그랬잖아요. 네, 4명입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로 하시는 일은 뭐 관내 마트나 어디서 쓰레기 봉투가 필요하다. 그럼 배달해주고 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드렸던 말씀은 우리 뭐 그 익산에 슈퍼조합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데다 넘기면 슈퍼조합에는 물건을 사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판매처 또한 슈퍼조합이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넘겼을 때 인건비의 문제랄지 또 사가시는 분들의 판매하시는 분들의 편리성이랄지 볼 때는 기왕 이렇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길 것 같았으면 그거를 슈퍼조합이나 이런 데로 좀 넘겼으면 더 좋았지 않을까 예산이 좀 절감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 세세한 부분은 어찌됐든 저희에서 쓰레기 봉투가 저쪽 기획행정위로 넘어가니까 도시관리공단으로 넘어가니까 거기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이제 우리 주남석 의원님 그 좋은 의견은 그쪽 의원님들한테 전달을 해서 거기서 예.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 예산 자체는 저희한테 지금 이렇게 편성하고 올 거예요. 예, 해서 저희가 세부적이나- 넘겨주고 하기 때문에 우리 보건복지위원회는 반드시 뭐 통과를 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네, 박철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신 말씀 중에 앞으로도 예산을 저희가 다루고 계속 그러면 네, 전출을 그렇죠. 한다는 건가요? 네, 예, 그렇죠. 이 예산을 일괄적으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일괄적에서 기획행정에서 다 익산시 전체 관리공단에 대한 예산을 다 거기서 편성하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처럼 지금 그렇게 하죠. 예, 예. 그렇게 지금 계획이에요. 이게 내년치에 예를 들어서 본예산에도 지금 이와 똑같이 이제 공단으로 갈 전출금이나 경상적 자본 이런 예산을 여기서 지금 다룰 거예요. 예,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럼 저희가 도시관리공단은 이제 업무 보고는 별도로 할란가를 몰라도 예산에 대한 것은 각 지금 그 국별로 해서 소관위원회에서 해서 해결이 너무 지금 현재 똑같아요 하는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네, 그쪽에 세우는.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그렇게 아니 좀- 일괄적으로 거기서 세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그렇게 시스템이 그렇게 안 돼 있더라고요. 제가 알아봤더니. 속기가 편할 것 같아서. 아니, 저희도 지금 사실은 도시관리공단에 과장님, 그게 대해서 맞죠? 그렇게 자세한 하는 거죠? 예, 그렇게 하는 업무보고를 거죠. 못 받아서 지금 이렇게 지금 이게- 우왕좌왕하는 거거든요. 예. 저희는 도시관리공단이 출범을 하면 예. 이런 부분이 인건비나 이런 부분이 그쪽에 다 편성이 돼서 거기서 심의를 해야 되지 않나. 이게 저희들도 처음에 이제 공단이 생기면은 그렇게 하는 줄 알았는데 저도 그래서 궁금해서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봤는데 그렇게 않고 자체적으로 지금처럼 편성해서 우리가 지금 넘겨주잖아요 전출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 네 이거는 좀 네. 네, 추후에 고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선은 다른 질의하실 분 있으신가요? 네. 조남성 의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이거 하나 물어보죠. 주물공장 제작의 기준을 잡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판매처하고 계약을 뭐 5년이면 5년, 뭐 10년이면 10년 이렇게 계약을 합니까? 거기 뭐 조례에 있습니까? 판매처 말씀하시는가요? 네. 그 소매점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 공장 주물 공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공장 네, 그거 그게 이제 익산시에 종량제 봉투를 찍어내는 예, 부분을 예. 뭐 5년간 뭐 10년간 아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러면- 입찰로 진행을 합니다. 그것은 입찰이라는 게 몇 년이냐는 얘기예요. 몇 년? 저희 입찰은 저희가 한 1년에 2번씩 이렇게 입찰로 진행을 해서 그것을 제작하는 회사들이 전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 입찰을 통해 갖고 업체를 아니, 선정. 그럼 우리 주물 공장이 우리 익산시 관내에 있습니까? 익산시 관내도 있고 또 아니, 타시도 그러니까 예. 그러면은 입찰을 봐요? 예, 입찰입니다. 입찰을 다. 어떻게 입찰 기준이 2년이요, 3년이요, 10년이요? 아니 주기가 아니고 쓰레기 봉투가 떨어지면은 또 다시 재입찰을 해가지고 다시 제작을 하거든요. 아 입찰로? 예. 떨어진다는 건 기준이 뭐 만 개, 뭐 1,000개 뭐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만 개. 예, 그럼 예를 들어서 10,000개를 이제 제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뭐 9,000개를 사가고 1,000개만 남아 있으면 그 물량을 봐갖고 적정한 시기에 저희가 입찰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기준 가격표대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러죠. 제작 원가가 있으니까요. 그럼 우리 지역 내 뭐 범위가 예산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000만 원이면 1,000만 우리 수익 지역에서 우리 2천 1억 이하에 대한 부분은 그죠? 예. 그러니까 1억 넘으면 도 입찰이고 그럼 시 자체 네. 입찰입니까? 예. 우리 그러면 회사가 몇 개나 있어요? 저 관내예요. 네. 제가 관내에 이제 한 개로 지금 알고 있는데. 그러면 예. 저희가 뭐 저 2억이든 네. 1억 이상에 대한 입찰을 한번 해본 적 있어요? 네? 그 자료가 없으니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 데이터가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입찰이 전국으로 입찰을 할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얼마예요? 물품은 뭐 한 5억 정도 이상이고 뭐 있을 겁니다. 물품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알아야죠.
저게 그 금액에 맞춰서 이제 아니 그때 지금 입찰을 본다고 하니까 그게 예. 1억이에요, 2억이에요, 3억이 들어갑니까? 그래서 이게 관내로 합니까? 아니면 도입찰입니까? 아니면 예? 그때 금액에 따라서 지금 입찰을 도내 입찰, 관내 입찰 이렇게 지금 하죠. 근데 1년에 한 2번 정도 저희가 지금 발간을 하고 찍어내고. 그 신청은 뭐 제2산업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아니 저희 산업은 저희가 하는 저희가 거예요. 우리가 신청해요? 예. 진짜 저희 산업은 그러니까 단순 그러면- 판매만 대행하는 거고. 아니 그럼 그것을 언제 어떻게 해서 어떻게 했냐는 얘기예요. 그것을 관내로 했는가, 도내로 했는가, 전국 입찰로 했는가, 그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한 번이든 뭐 2년에 딱 2번 했다면 그런 자료 있을 거 아닙니까? 있죠. 지금 자료를 지금 그 저희가 한번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한번 저 의원님한테 한번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입찰 현황을. 네, 이런 거 하나하나도 알고 공단에서 넘어가서 제도적인 것을 좀 해야만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 기준이 그 자료 한번 줘보세요. 예? 네, 알겠습니다. 이상. 네, 조남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신가요?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녹색도시환경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쳤으므로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장호식입니다. 2023년 5월 15일 익산시정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525호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익산시 예산안 총 규모입니다.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총액은 1조 6,787억 1,505만 원으로 기정예산 1조 6,725억 8,499만 원보다 61억 3,006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3쪽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입 예산 규모는 5,157억 9,379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5,144억 1,835만 원보다 0.3%인 13억 7,543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총 세출 예산 규모는 7,678억 34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658억 8,495만 원 대비 0.3%인 19억 1,5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4쪽입니다. 일반회계 국수별 세출 예산 현황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3년도 제1회 추경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7,591억 3,987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7,572억 2,449만 원보다 0.3%인 19억 1,538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5쪽 부서별 검토 사항입니다. 복지교육국 소관 세입 예산은 총 4,370억 8,248만 원으로 기정 예산액 4,361억 2,501만 원보다 0.2%인 9억 5,747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네, 과장님. 네. 저희 서류로 가름하고요. 우리 종합 의견, 검토 의견만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11쪽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은 매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지방의회 심의 의결로 성립된 당연연도 본예산 성립 이후에 발생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경비의 과부족이 있을 때 그 예산을 추가하거나 또는 변경하는 예산안으로 근본 추경은 대부분 국도비 내시에 따른 추경 성립 전 예산 편성 예산안과
익산시 도시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이관사업 전출금이 편성되었으며 보조사업, 필수 사업 예산 등을 집행하고자 세수입, 보조금 등을 주 세회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예산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예산안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를 속개합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네, 회의 속봉 아직 안 두드렸습니다. 정회 중 간담회에서 심사한 결과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익산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아 진짜? 안 가져왔어. 안 갖고 왔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1일까지 9일간 보건복지위원회에 소관 부서에 대하여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 대해 감사 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채택하고자 하는 안으로 감사 기간 동안 위원 여러분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기초로 하여 정리하였으니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하고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효율적인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에 대해서는 정해 시간에 위원 여러분과 협의하여 작성된 보고서이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 및 채택의 건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결산안과 추경안, 조례안 심사, 특히 9일간에 걸친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대단히 고생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익산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